자, 학습 알고리즘은 적절한 학습 속도를 선택할 경우에 훨씬 더 잘 실행됩니다. 너무 작으면 매우 느리게 실행될 거고요. 너무 크면 수렴조차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모델에 적합한 학습률을 선택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.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체적인 예로서 여러 번의 반복에 대한 비용을 한번 표시해 봤을 때 그 비용이 이처럼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경사하강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분명한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. 즉 반복 횟수에 따른 비용을 그렸을 때 지금 이 그래프처럼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양상은 그 버그가 있을 수도 있고요. 또는 보통 그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 너무 크게 우리가 말하자면 픽스드,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자,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아래쪽 그림과 같은데요. 즉, 여기 그 가로축이 파라메타 W고요. 그리고 세로축이 그에 따른 비용값일 때 여기서 한번 시작했다고 한번 봅시다. 여기서 시작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가 만약에 경사의 반대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할 때 학습률이 너무 크면 알파 값을 너무 크게 하면은 알파에 곱해지는 그 데리버티브 값이 적정한 그런 값이라 할지라도 이 알파가 너무 크게 되면은 이만큼 이동을 많이 하게 되겠죠.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기 미니멈 값을 그냥 지나서 보통 이걸 오버슈트, 그러니까 지나치는 그 미니멈 값을 지나치는 값으로 업데이트 되는 걸 얘기하고요.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. 오히려 기울기가 더 커졌으니까 오버슈트 되는 양이 더 커질 겁니다. 이쪽으로 슈팅되고 또 이쪽으로 슈팅돼서 이쪽으로 슈팅되는,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매번 반복할 때마다 이 정도 크기의 비용이었던 것이 요 정도 크기로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. 그게 바로 비용값이 그 반복에 따라서 점점 커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. 자, 이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?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. 즉, 그 알파 학습률을 좀 작게 설정하면 됩니다. 그렇게 작게 설정하면은 이미의 그 지점에서 비용값에서 이 미니멈 값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작은 단계, 작은 그 업데이트 단계를 통해서 약간씩 작아지는 이와 같은, 그리고 결국에는 미니멈 포인트, 글로벌 미니멈 최저점까지 도달하는 이러한 그 학습률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, 만약에 그냥 계속 알파가 너무 클 경우에는 그냥 계속적으로 증가만 할 경우도 있습니다. 계속 증가만 하는 경우죠. 그러니까 증가했다 적어졌다가 아니라, 그런 경우는 당연히 거의 버그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. 이 버그일 확률이 높은데 어떤 종류의 버그일 확률이 높으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를 할 때 그 수식 코딩을 잘못 써가지고 W1은 현재 W1에다가 알파 곱하기 데리버티브를 빼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호처럼 모르고 더해주는 경우, 그러면은 점점 미니멈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코딩이 된 거거든요. 즉 이것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그 새로운 그 업데이트를 할 때 원래 현재 그 주어져 있는 파라메타 값에서 알파와 데리버티브를 곱한 값을 반드시 빼주는 이런 코딩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. 가장 안전한 그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. 우리가 그 코딩이 제대로 디버깅을 하는 과정에서 버그가 없는지 확실하기 위해서는 좀 아주 작은, 가능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알파 값, 학습률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알파 값이 작더라도 우리가 그 반복 횟수 할 때마다 이 비용 값이 작아져야만 됩니다. 그러면은 이 코딩 자체가 제대로 돼서 우리가 그 반복할 때마다 작아지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고요. 그렇다고 이 작은 값은 그러니까 디버깅 용도로만 활용을 해야 됩니다. 왜냐면 알파가 너무 작으면요, 너무나도 오래 걸려요.
즉 반복할 때마다 업데이트가 일정 크기 이상 계속 작아져서 말하자면 점점 미니멈 값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작아지는 속도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반복 횟수가 수렴하는 데까지 기다리는데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이 작은 알파 값을 사용하는 거는 디버깅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요. 그리고 디버깅이 확신이 됐을 때는 이 알파 값을 너무 작지 않게 적절한 크기로 바꿔서 활용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. 자, 따라서 경사하강법을 실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학습률 알파에 대해서 다양한 값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보통 0.001부터 시작해가지고요. 그거의 한 10배 정도인 한 0.01, 그리고 또 그거의 10배 정도인 한 0.1, 그리고 그거의 또 10배 정도인 1이라는 알파 값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보통 많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와 같은 경우에 일단 플롯을 또 그려서 확인을 해봐야겠죠. 즉, number of iteration 반복 횟수에 따른 비용 값에 예를 들어서 알파 값이 0.001일 경우에 말하자면은 감소하는 정도를 살펴보고, 그리고 그거에 한 10배 정도인 0.01 정도로 키워서 어느 정도 또 감소하는지를 살펴보는데,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학습률은 가능하면 빠르지만 그리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. 그리고 또한 이것이 반드시 10배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. 때때로 이것의 사이의 값에 해당되는 한 0.001부터 0.003, 한 3배 정도 키운 그것 사이사이가 다 3배 정도라고 볼 수 있죠. 0.003에서 0.01, 그리고 0.01에서 0.003, 마찬가지로 0.03 이런 식으로 한 3배 정도씩 키워가면서 우리가 알파 값을 다양한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해보는 거는 너무 작은 말하자면 알파 값의 레인지가 어느 정도인지, 그리고 너무 큰 말하자면 알파 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양쪽 바운더리를 찾은 후에 그 사이에서 말하자면 적절한 값을 찾기는 때 가능하면은 빠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알파 중에 가장 큰 값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말하자면은 학습률을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는 학습률을 찾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마 다음에 주어질 실습주 내용은 피처 스케일링과 러닝 레이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다양한 실험을 해보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실습하게 될 텐데요. 이제 알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다양한 알파에 대한 그런 결과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방법론을 한번 배워보시면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선형회기인데 사실은 몇 가지 더 선형회기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기술도 있거든요.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말하자면은 모델을 피팅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내용은 또 다른 비디오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